더욱더 황폐해진 지구,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인간들과 섞이면서 자신의 것을 되찾고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매드맥스 썬더돔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영화의 오프닝, 사막을 가로지르는 차량, 그 차량은 다름 아닌 낙타들이 끌고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동물을 동력으로 사용해야 할 만큼 열악해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차량 안에는 V8 인터셉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수레가 누구의 것인지를 짐작하게 만드네요. 전편에서 폭발로 날아가 버렸지만 다시금 재료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습격하는 비행기는 제데다이어와 그의 아들이 몰고 있었는데요. 배우는 전편에서 자이로 캡틴 역을 맡았던 브루스 스펜서입니다. 동일 배우지만 동일 배역은 아니며 날아다닐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빼앗겨버린 짐을 찾기 위해 근처에 있는 거래도시로 흘러들어간 맥스. 깨끗한 물이라며 한 아저씨가 접근하는데 맥스는 어느 장치를 꺼내 물을 확인합니다. 에너지 고갈과 식수 오염이 얼마나 큰 문제로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방사능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편에서는 석유 파동으로 인한 전쟁이 문명 붕괴 수준으로 다뤄졌었지만 본편에서야 그 내용이 핵 전쟁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거래 도시에 들어가 빅딜을 제시하는 맥스. 자신의 전투력을 어필했는데 그 옆에 인상적인 가면을 머리 위에 둔 아이언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면은 일본 전통 가면인 노가쿠이며 작은 키를 가지고 있다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서 혼란의 시대 속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Leave your weapons here, it's the law. 끝없이 무기를 꺼내는 맥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많아졌고 이를 대비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짜 많이 꺼내기에 뜬금없는 웃음 포인트이기도 했네요. 그렇게 만나게 된 거래도시의 리더 엔티티는 미국의 가수 티나 터너가 그 역을 맡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녀의 거처에는 색소폰 연주자가 악기를 부르고 있네요. 문명을 재건하고 희망을 주는 리더로서 거래도시를 꾸려가지만 힘들게 일궈낸 곳인 만큼 도시를 지키기 위해 폭력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I'll do anything to protect it. 맥스의 자제를 시험하는 엔티티. 다짜고짜 부하들과 한바탕 전투가 치러지는데 And what did you do before this? I was a cop, a driver. 1편의 직업이었던 경찰에 대한 언급입니다. 엔티티와 계약을 맺고 지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마스터의 힘을 제거하기로 한 맥스. 그들은 거래도시의 법에 의해 썬더돔에서 결투를 하게 됩니다. You know the law. 2 men enter, 1 man leaves. Thunderdome. 마스터 휘하에 있는 블래스터는 우락부락한 몸으로 맥스를 제압하고 맥스는 쫓게다가 재치를 발휘해 블래스터에게 역공하는데 가면이 벗겨지자 순수한 표정이 일품인 청년이 모습을 비춥니다. 분해를 담당하는 포지션이 마스터라면 육체를 담당하는 포지션은 블래스터이기에 정신이 약간은 온전치 못한 캐릭터임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필수적이었다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면을 쓴 블래스터는 2m 7cm의 폴 라슨이, 가면을 벗고 얼굴이 드러난 블래스터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스티븐 헤이즈가 맡았습니다. 계약 내용이 들통나고 원한 바를 이룬 엔티티는 맥스를 추방시킵니다. 정처 없이 떠돌던 맥스는 어느 임무를 통해 아이들이 부족을 꾸린 마을에 도달하죠. 그들은 캡틴 워커라는 미지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was hurtful to you, Captain Walker.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를 나누어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멸망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문명의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고 단어도 변화되면서 그 흐름을 더욱 강조하죠. 따라서 바깥 상황에 무지한 태도를 그리기에 거래도시에 들어간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몰락한 마스터를 데리고 탈출을 시도하는 맥스. 이를 좌시할 수 없는 거래도시가 추격하기 시작하고 도망친 곳에는 마침 제데다이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존재를 알았으니 그를 데리고 아이들을 태워 도망치는데 무게 이슈로 맥스만이 홀로 남아 활주로를 만듭니다. 앞서 캡틴 워커를 기다렸던 아이들이 비행기에 희망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하늘로 날아가 내일의 땅으로 향하는 꿈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내일의 땅, 폐허가 된 도시 속 끊긴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를 통해 이곳이 호주 시드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언급했다시피 호주를 배경으로 하는 호주 영화이기에 호주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문명화를 이룬 시드니가 내일의 땅인 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바이런을 기리는 문구가 나오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인물은 조지 밀러와 함께 매드맥스를 공동 제작했던 바이런 케네디로 3편 촬영을 위해 현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하며 생을 달리했습니다. 이 여파로 조지 밀러는 매드맥스 3편의 연출에서 빠졌으나 액션씬만 맡는다는 조건으로 남았다고 하죠. 때문에 공동 연출로 바뀌면서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멜 깁슨이 주연을 맡은 3부작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맥스는 홀로 남게 되었네요. 이후 제작된 4편은 톰 하디가 같은 배역을 맡아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작정하고 나온 이야기만큼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으니 멈추지 않고 바로 그의 행보를 따라가 볼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4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